왕실의 한 여성 인물을 상징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영국의 왕실 인물들 중에서요, 굉장히 국제적인 셀러리티 정도의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신 인물이 한 분 계셨어요. 다이애나 비. 네, 맞습니다. 이번 그룹에서 최고로 닮은 그러니까 닮은 것 같네요, 진짜 얼굴이. 네. 다이애나 비. 그 다이애나는 1996년도에 찰스 왕자와 이민을 하시게 됐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주력했던 부분이 아프리카 앙골라 지역에 내선되어 있던 지네 퇴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활동의 주축이 되었던 헤일로 트러스트라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작가분은 이제 로즈 와일리는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등장한 그 다이애나 비의 얼굴 속에서 아시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미소 속에 이 붉은 입술이 굉장히 눈에 띄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녀만의 로즈 와일리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여기는 축구를 사랑한 로즈 와일리 그리고 손흥민이라고 나오는데요.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담은 작품은 2020년에 완성한 최신작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그 인생의 반려자이자 작업 동료화가였던 로이 옵슬레이드라는 이제 남편분은요, 실제로 영국의 토트넘 지역 출신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남편분이 굉장히 축구계 이슈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또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러 팀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그 축구계 이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곳에서 거주하고 생활하시는 로즈 와일리 작가 또한 매일같이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시는 이제 축구계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드셨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였다고 하십니다. 아주 좋은 소재거리였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작업을 많이 전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로 한국 우리나라 국적의 영국 토트넘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한 축구 선수가 계시죠. 네, 누구신지 아시나요? 손흥민. 네, 맞습니다. 또 여기 저희 전시장에 손흥민 선수 팬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그렇구나. 손흥민을 표현한 이 작품, 로즈 와일리 작가분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정말 게임보다는 축구를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그럴 만한 작품들이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오브제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이제 로즈 와일리 작가분이 축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신 적은 없으신데 이제 워낙 그 손흥민 선수 팬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참여했던 그 경기에 한번 직접 참관을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자기 관계자분을 통해서 바로 그날 착용했던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감격을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날에 대한 그 부분을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셨다가 이렇게 자신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매체인 바로 이 캔버스처럼 덧대어 가지고요, 페인팅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보시면은요, 가운데 이제 두 가지 그 심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숱하게 이미지, 바로 숱하게 이미지는 현재 토트넘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한 엠블럼인데요. 토트넘이라는 이 팀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팀인 만큼 그 심볼 엠블럼에 변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즈 와일리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이 붉은색 두 마리 사자가 축구공을 움켜쥐고 있는 과거의 한 토트넘 엠블럼과 그리고 현재의 토트넘 심볼인 이 숱하게 이미지를 조합을 해가지고요, 작품을 완성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싱글사인 속에 흥민-4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살은요, 그날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의 개수라고 합니다. 우와, 내 골! 와, 멋지다. 너무 대단한 선수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한 전시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가 되었고요. 지금 주인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익금은
수탉이요. 네, 맞습니다. 역시 멋진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스타로 표현되어 있는 토트넘과 그리고 그의 라이벌팀인 대표로 표현된 아스널팀의 한 격돌전을 작가분이 아주 재미있는 구도인 공중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아주 과감한 투시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은 그날 참여했던 그 선수들의 등번호가 숫자와 재밌다. 네. 등번호 숫자를 표현해가지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토트넘에 그 아주 매관을 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등번호가 몇 번이었을까요? 7번이요. 7번이었죠. 네. 근데 여기 지금 토트넘 팀에 7번이 있나요?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작품이요. 2006년도에 제작됐거든요. 토트넘 팀에 합류했던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7번이 빠져있다는 점. 그렇구나. 네. 하시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영국의 켄트 지역에 있는 현재 그녀의 아틀리에의 한 모습이고요. 이거 일부러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연이나 생물을 통해서 주요 영감의 원천을 진행하신 그런 해외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아름다움이라는 타이틀의 전시실이에요. 이제 켄트라는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작업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켄트라는 지역은 영국에서도 런던이라는 대도시와 좀 다르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웃라인 부분이나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몇 군데 있었지만 작가는 자신의 그런 그 특징을 잘 살리셔가지고요. 아주 다른 작가처럼 이제 매끈하고 세련되게 작품의 그 부분을 수정을 하신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이렇게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정적인 기법이 세계적인 이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새롭고 청신한 자유분방한 그런 평을 받으시면서 또 굉장히 인정받고 계시는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도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개구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요. 힌트가 있습니다. 새구나. 그리고 전투기, 수송기 이런 것들은 작가가 최근에 정리한 바로 실험적인 조각 작품 활동이죠. 그리고 유리공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라노 섬에 가면요, 한 굉장히 유명한 유리 공방이 있는데 그 공방과 협업을 통해서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투기, 그 2차 세계대전 때 등장했던 그런 전투기에 대한 기억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각 작품으로 제작이 되어서 전시장 한 편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오신 공간은 저희 이번 전시 마지막 전시실입니다. 유난히 작품 속, 그녀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소녀의 이미지, 그런 모티브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그녀의 추억 속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녀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 자화상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술관인 테이프 모던 미술관에서 그 미술관이 인정한 작가들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미술관의 멤버스들, 회원들만, 유료 회원들만 입장하실 수 있는 그런 멤버스룸에 전시되어 있던 VIP룸 에서 저희 선보였던 작품들을 저희가 이번 상원 전시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도에 진행된 서울 예술의 전시에서는 이게 이제 시크릿 룸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촬영도 안 됐대요. 근데 이번 상원 전시에서는 여러분들 쉽게 보시고 또 촬영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는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TV 시청도 자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BBC 채널,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KBS죠. 영국 공영방송 BBC 채널에 매일 밤 진행되는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을 주로 하시고요. 그 토크쇼의 제목이 The Graham Norton Show라고 해요. 네, 그레이엄 노튼이라고 하는 배우이자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MC로 활약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팝 그룹이죠. 그 BTS 그룹이 몇 년 전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또 화제가 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기 딱 직전에 그 프로그램의 컨셉을 아주 짤막하게 담은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짧은 몇 초 안에 지나가는 영상 그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 속에서 작가가 어느 날 이제 그 프로그램 시청을 위해서 기다리시다 그 영상을 보시는데 아주 그녀의 그 시선을 사로잡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짧게 지나가니까 다리 모습은 봤는데 팔이 모습은 눈을 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팔을 그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만의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을 또 이 작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작이 된 이제 그녀의 헐로 팔로잉 언이라는 타이틀의 작품은요. 그 다음에 이제 헐로걸이라는 헬로가 아니라 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헬로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작품에서도 이제 소녀들이 다리를 일자로 찢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지요. 물속에서요. 뺨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아주 흐릿하게 바다 생물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 같으세요? 문어가 있네요. 네. 오른쪽에. 이번 팀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지 않고 아주 빨리빨리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문어 맞습니다. 이 문어라고 하면요. 유럽 문화권에서도 조금 저희가 아는 이미지랑 또 다른 상징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포식자 이미지와 남성의 공동성 이런 것들도 상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가가 이 작품을 진행하실 쯤에 켄트 지역 그 인근에서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셨고요.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 문어는 작가분이 또 이제 조금 다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고대 알제리 그 모자이크적인 표현을 기법을 이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도트 무늬가 두드러진 형태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요. 자신이 이제 작업할 때 즐겨 쓰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가위죠. 종이도 자르고 캔버스 천도 자르는 가위인데 그 가위를 보니까 어느 날 가위를 딱 돌렸는데 이 그 헐벌레가 조금 닮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작품이 시저걸로 해가지고 시저걸의 형태로 변모를 하게 되는 작품의 흔적을 오른쪽에 시저걸에서는요 문어들이 이제 먹물을 내뿜고 그 주변에 이제 도망치듯 유영하고 있는 소녀들의 모습이 아슬아슬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이 가위라는 도구에 대한 정착이 바로 다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기 입체적인 조각 작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니스의 한 공방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시게 되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와 또 한편으로 이제 의인화가 되어 있기도 한 그런 피스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재밌다. 그 로즈마리 작가분은요, 45세 이후로 이제 거의 20여 년이 넘는 시절 동안 매일 같은 그날의 일기, 그리고 그날의 그 가문과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루도 놓치지 않고 빼곡하게 메모를 하시고 그 돈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그런 기록들이 페이지로 치면 6만여 장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17세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녀의 유년 이제 티네이지 10대에 대한 기억인데요. 작가분은 이제 여성분인데다가 미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의상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셨대요. 근데 이 10대 때 또 하나의 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예쁜 민소매 드레스 형식의 이제 검은색, 아주 고급스러운 검은색 드레스, 프록이라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너무 입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이 드레스는 정말로 그때 고가의 드레스였고요. 실제로 이 드레스를 입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상류총만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교 모임에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분은 이제 현실이 그렇지 못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하셨고요. 바로 베이비시터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모으시게 됩니다.
남의 집 아이를 돌봐주면서 돈을 모으시게 됐는데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결국 이 드레스를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기쁘셨겠죠. 근데 사교 모임에 참석을 못하시니까 집에서 한번 입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드레스를 입을 때 꼭 착용해야 되는 바로 속옷. 코르셋을 입고 저렇게 이제 뒷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코르셋을 입고 드레스를 착용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그날 단 하루밖에 못 입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난 시절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주 기뻤지만 또 아쉽고 아련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못 입으셨던 이유가 바로 남편분이 다름 아닌 화가 로이 옥슨헤이드를 만났기 때문이었죠. 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셔가지고 상림 모임에 참여를 못하셨지만 그 과거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옷에 대한 기억과 그런 기억에 대한 천착 같은 것들을 이런 상반된 분위기의 컬러로 묘사를 해가지고 아주 대담하게 표현을 하셨고요. 평범한 일상을 표현하는 로즈 와일리의 작품은 순수하고 천진하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고상한 척 하는 건 질색이에요. 이렇게 직설적이고 뚜렷한 그녀의 작품은 자신만의 그림 언어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그립니다.